안녕하세요. 강동파인만에서 과학 수업하고 있는 강사 지혜수라고 합니다. 1학기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2학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1학기에 진행되었던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배제고에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2학기에도 역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우리 현재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떤 문제들을 맞추어야 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해서 살펴보고 이후에는 내가 2학기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구나라는 점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강동 지역에서 있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는데 상대적으로 점점 난이도가 기존보다는 좀 쉬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다른 기존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크게 높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조절이 핵심이라고 써놓았는데 화학 파트가 앞부분에 배치되고 물리 파트가 맨 마지막에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학 파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 예를 들면 내가 계산 문제 또는 표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요. 뒷장에 나와 있는 생명이나 지구 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낯설 수 있는 교과 내용에 없는 건데 하는 뉴스 기사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이 집어넣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명지구 파트에도 시간이 아주 안 쓰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를 정확하게 못했을 경우에 뒤쪽에 있는 물리 문제는 내가 접근을 못 해보고 맞출 수가 없고 거의 찍어서 가게 되는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파트에 균등하게 시간 분배를 잘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다라고 하고요.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보기를 고르는 것에 있어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선생님의 출제 의도와 맞게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들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분 점수라도 얼마라도 챙겨서 가보자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수 있겠는데 이번 배제고 시험에선 서술형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2학기예요. 보통 배제고가요. 기존 연도에도 그래 왔고 생명이나 화학 파트에서 일반적인 교과 과정 이상의 상위 과정의 내용들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언급을 하시고 다뤄주시고 실제로 그걸 시험에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2학기에요. 상대적으로 화학 파트의 비중이 좀 커지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기존 연도와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화학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한 이번에 역학 파트에서 물리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거나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까지에는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말고사까지 도달했을 때는 물리 파트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킬러 파트가 되는 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많이 집중을 좀 해줘야겠죠. 앞서서 얘기한 대로 물리랑 화학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주로 출제될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지문을 잘 읽고 내가 판별할 수 있는 판별 능력을 기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을 여러분들이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배제고에서 난이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등급 컷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쌤이 지금 적어놓은 거 보면 평균이 상대적으로 등급 컷보다는 많이 낮게끔 나타나 있는데요. 앞서서 대체로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모든 파트에서 큰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경향 자체가 선생님들이 내고 싶은 파트가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되는 문제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문제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이 3번 문제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내가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면 그 파트에서는 다른 문제들도 대부분 맞춰 나갈 수 있는 형태. 반대로 내가 뭐 화학 파트에서 앞서 나왔던 2번 문제 못 푼다면 3번, 4번에서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맞추기가 힘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파트에서의 오답이 많다면 그 학생의 특정 파트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이 이와 같이 좀 나타났다. 등급컷 자체는 1등급과 2등급 컷이 90에서 80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험 난이도에 대한 얘기 하겠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킬러 파트는 주로 물리나 화학에서 나옵니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도표나 지문 분석, 그래프 해석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물리화학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쌤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나 지구 파트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과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나 시중 참고서에는 없지만 최신 동향을 띠고 있는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지문의 형태로 분석하게끔 하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참고서만 열심히 풀었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 추려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조절이 생명이다라고 해놨어요. 파트별로 나누어 놨는데 특정 파트, 화학 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맨 마지막에 물리 파트에서는 시간이 모자라서 아는 문제도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야겠다라는 얘기했었죠. 1등급 판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타났던 문제들이요. 문제수가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물리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26번 문항에서 자유 낙하하고 있는 물체 두 개를 비교하게끔 나타내 놓았습니다. 뒤쪽에서 문제 같이 볼 거지만 매 순간의 물리량을 비교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에 답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인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준 조건이 이게 답에 직결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결 전략에 있어서는 각 물리량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낙하 시간이 어떤지에 따라서 낙하 시간에 따라서 속력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이동 거리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중력의 크기라는 거 이 녀석은 사실은 틀린다면 중1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사실 공부 열심히 했다면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다. 뒤쪽에 넘겨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문항을 쌤이 그림을 따서 그대로 다시 복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서로 다른 높이에서 시작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동시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간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놓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초기 속도가 둘 다 0이다 라는 의미고 다음 같은 높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떤 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여기 또 동시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시간 동일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시점 자체도 동시에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림상에서 운동을 종결시키게 되는 시간 역시도 똑같다가 되기 때문에 두 물체의 총 운동 시간은 동일하다. 그리고 초기 속력이 0인 점도 똑같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 역시 문제에서 쌤이 답을 다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A, B의 질량은 M과 2M이다 라고 했는데요.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상이하다면 중력의 크기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기억목이 틀렸다. 이런 것들 가려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낙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력에 의한 가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연직 방향 속력이 빨라지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두 물체의 운동시간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시간 동일하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 똑같이 받았을 것이고 속력 변화도 똑같이 생기게 된다 할 거야. 그럼 매 순간의 빠르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매 순간의 빠르기가 동일하면요. 매 순간에 두 물체가 이동하게 되는 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높이차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산 하나도 안 했죠. 계산하지 않고 문제에 써 있는 조건을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가 결정되므로 앞서 얘기한 대로 시간 조절을 잘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까지 추가로 풀 수 있냐 없냐가 가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앞서서 1학기 시험에 대한 분석은 같이 해봤고요. 이제 2학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각 파트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맨 처음에 적어놓은 에너지 전환과 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별의 진화에서 별 내부에서 발생하는 핵융합과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조금 초점 맞춰주시고 기말고사까지 넘어갔을 때에는 앞서 적은 전자기, 전기와 자기에 대한 관계를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기말고사 전자기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다.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해서 중등 과정에서의 앞서 나왔던 내용 그리고 방금 얘기한 통합과학 1에 나왔던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생물의 진화라든지 생물 다양성 같은 부분에서 암기는 당연히 꼼꼼하게 되어야 되겠고요. 생물 다양성 이런 거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또는 진화에서 어떤 과학자가 말한 무슨 이론 이런 것들을 내가 예시를 보고 이건 무슨 이론이구나 라는 거 추려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에 대한 판별이 잘 되도록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해줘야겠다. 다음 화학 파트는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산과 염기 여기는 화학 1에도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 1 정도로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고난도 문제들까지 풀이해내기 위해서는 화학 부분은 반드시 여름방학 때 꼭 한 번은 선행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필수시 되어야 한다가 맞겠죠. 지구과학은 지질시대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중간고사엔 지질시대,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대기대순환과 같은 그 날씨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는데 중간고사에 나오는 지질시대는 스토리 중심으로 과거에는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떤 형태의 생물들이 주로 번성하게 되었고 그때의 환경은 어땠고 하는 거 스토리 중심으로 엮어가는데 직권의 변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암석에 대한 것도 일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에 나오는 직권의 변화 파트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에 집중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쌤이 얘기한 대로 생명이나 지구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봐서 바로 이해가 되고 교과 내용과 동일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고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개념이 생소하지 않게끔 개념을 정확하게 완성을 시켜놓아야 나의 판별도 정확해질 수 있겠다라는 사실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분석을 앞서서 같이 한 이유 시험이 지나갔지만 같이 한 이유는 쌤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과학 1 내용이나 중등 과정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1을 어떻게 출제하셨었는지 경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알고 있어야 내가 2학기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출분석 같이 한 거고요. 그리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앞서 얘기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지 우리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유형 문제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시험은 이미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기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전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1학기 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방학 기간 동안에 물리와 화학에 대한 선행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하고 문제풀이도 많이 해서 미리 완성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가장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